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하고 핫한 차량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차량이냐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미 계약하신 분까지 계실 수도 있어요. 바로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만든 바로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팰리세이드는 지금 사전 계약이 2만 대가 넘었다고 할 정도로 2만 대면 거의 SUV 한 해 판매량에 버금가는 수치인데요. 2만 대가 무려 출시하기도 전에 사전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팰리세이드를 좀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보면 볼수록 정말 사고 싶다. 투싼 내 중고시세가 얼마지라고 알아봤을 정도로 팰리세이드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웠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제가 팰리세이드를 또 사고 싶은 마음에 견적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넣어야 조금 더 팰리세이드를 팰리세이드답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가장 만족스럽게 탈 수 있을지 오늘 팰리세이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원이고요.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 세 번째는 안전사양,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직접 내본, 제가 직접 팰리세이드를 산다면 어떻게 살지 견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팰리세이드의 재원을 비교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이 앞전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아빠들의 로망, 이제 아이가 있는 아빠들의 로망 1순위 첫 번째 차는 바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였어요. 이제 디스커버리가 신형이 나오면서 약간 그 로망에 대한 그 욕구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스커버리는 아빠들의 로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대형 SUV였지만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어서 판매량이 높았던 포드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차량을 한번 재원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로망이죠. 가격적인 차이는 나지만 이제 로망인 디스커버리와 그리고 현실적인 수입 대형 SUV였던 포드 익스플로러, 이렇게 세 대를 팰리세이드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장은 포드 익스플로러가 5m가 넘어요. 5m가 넘어서 가장 긴데 사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전폭, 이제 너비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가장 넓어요. 딱 봐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가장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2m가 넘는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전폭이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고 또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가장 높아요. 거의 냉장고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역시나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가장 넓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중간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대랑 비교해서도 크게 재원상, 크기상으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입니다. 다음은 팰리세이드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팰리세이드 이번에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3.8L 가솔린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2.2L 디젤 엔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젤을 선택하시려면 추가 금액으로 147만 원을 더 지불하셔야 가솔린에서 디젤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거의 2톤에 육박하는 팰리세이드, 그리고 7인승, 8인승으로 나오는 8명까지 탈 수 있는 팰리세이드가 과연 2.2 4기통 디젤로 충분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제 모하비에 들어갔던 6기통 디젤도 있고요. 그래서 왜 6기통 디젤을 넣지 않고 계속해서 이 큰 차에, 무려 대형 SUV인데도 6기통 디젤이 아닌 4기통 디젤, 이미 소렌토나 산타페에서도 계속 사용했던 2.2 디젤을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은 현대자동차는 과연 엔진을 개발하지 않는가? 지금 신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파워트레인을 끌어다 써서 껍데기만 새로 만들고 옵션만 굉장히 추가를 한 모델이 바로 이 팰리세이드예요. 그래서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딱 봐도 누가 봐도 3.0에 6기통 디젤을 넣어줘야 정숙성이나 소음 부분 면에서도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출력면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출력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6기통 디젤인데 현대자동차가 현재 갖고 있는 6기통 디젤은 없어요. 물론 기아, 모하비가 있긴 하지만 모하비가 나온 지는 너무도 오래됐고 그 엔진 자체도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디젤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제 여기다 탑재를 시켜야 되는데 WLTP의 환경 규제도 맞춰야 되고 디젤 배출가스 환경 규제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대 디젤을 만든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디젤에 대한 엔진이 새롭게 추가 안 되고 계속해서 R엔진이니 L엔진이니 계속해서 쓰던 엔진 울거먹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팰리세이드에서 6기통 디젤을 기대했던 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4기통 디젤 엔진으로 팰리세이드를 운행하면 분명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3.0L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바로 위가 또 3.8L 가솔린이에요. G90이나 G80에 들어가 있는 3.8L 가솔린입니다. 3.8L 가솔린은 연비가 10 절대 안 나와요. 특히나 이 팰리세이드에 3.8L 가솔린을 넣는다는 거는 연비 그냥 5에서 한 8 정도, 많아야 8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연비는 그냥 버린다는 거죠. 3.8L 가솔린. 굉장히 많은 분들이 2.2L 가솔린, 2.2L 디젤을 선택하시고 기대를 하실 텐데 사실 2.2L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 G4 렉스턴과 비교해본다면 쌍용차도 대형 SUV를 가지고 있잖아요. G4 렉스턴은 벤츠가 쓰고 있는 그 세븐지 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를 현재 탑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속기는 아무래도 팰리세이드가 국산 차종 중에서는 가장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디젤 연비는 11에서 12km 정도 돼요. 그래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3.0 디젤과 비슷하고요. 가솔린 3.8L 가솔린은 8, 9 정도 공인 연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보다 높은데 아마 실주행해 보면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3.0L 디젤인데 팰리세이드 2.2L 디젤이다라는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팰리세이드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팰리세이드의 안전 사양을 한번 분석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량이랑 비교할 것이냐?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제네시스 G90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왜 비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다른 부분 두세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만큼 팰리세이드의 안전사양을 많이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90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게 되시면 일단 전방 안전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하이빔 어시스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으로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차가 출발하면 뭐 띠링 이렇게 신호음을 통해서 안내해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뭐 블랙박스에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G90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측방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 모니터. 이제 방향키를 켜게 되면 사각지대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그 기아 K9에서 최초로 적용했던 그 VBM인가? 네,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계기판에 사각지대 카메라로 보여주는 그 기능이 팰리세이드와 G90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은 후측방 충돌 방지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G90에는 이제 후진 가이드램프라고 해서 후진할 때 요 밑으로 빛을 쏴주게 돼요. 그래서 후진하는 걸 조금 더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에게 더욱더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후진 가이드 램프입니다. 그거는 G90에만 적용되어 있고요. 추가 안전사양은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물론 옵션으로 추가했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기본 옵션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백은 팰리세이드는 9개고요. G90는 10개로 에어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안전사양이 G90랑 비교했을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안전사양을 G90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팰리세이드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물론 파워트레인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서 정말 부담없이 편하게 많은 편의사양을 누리면서 타기에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차량이고 결정적인 거는 가격대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느끼셨겠지만 가격대가 너무나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나왔어요. 산타페와 심지어 겹칠 정도로 산타페 팀키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대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가격이 3,500만원 정도부터 3,475만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거의 3,5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팰리세이드 산다라고 예상을 하고 견적을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싼 중고가도 알아봤는데 지금 제가 4만 좀 넘게 탔는데 한 1,800에서 2,000 조금 안 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투싼을 팔고 팰리세이드로 바꿀까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를 해서 고민될 정도로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안전 사양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차로 이탈 경고와 하이빔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모두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 에어백은 9개 기본이고요. 앞면 유리와 1열 옆 유리, 그러니까 여기 요 유리죠. 요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숙성도 높였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물론 기본이고요. 오토홀도 기본에 열선 핸들 기본이고요. 뭐 충전기 굉장히 많이 들어
들어있고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옵션 사양도 충분히 출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팰리세이드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요. 굉장히 다른 현대 차량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일단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익스클루시브로 골랐어요. 익스클루시브로 골라서 이렇게 필요한 옵션들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넣고 싶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있으면 다 좋기 때문에 넣었고요. 내비게이션 기반은 사실 필요 없어요. 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성 승객 알림, 혹시나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넣고 싶고,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 크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고요. 쭉 내려와서 보면 뭐 서라운드 모니터, 아무래도 차가 크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서라운드 모니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야 되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뭐 렉서스 ES에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기능 통해서 조금 더 소음을 잡아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무조건 있어야죠. 그 큰 차 수동으로 내리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 이번에 그 공식적인 사진에서 네이비 투톤 컬러를 봤는데 BMW에서도 그 X7 나왔잖아요. X7의 그 투톤을 딱 봤는데 팰리세이드에서도 거의 흡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선택해야겠다라고 봤더니 나파를 선택해야만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3열 폴딩, 파워 폴딩 시트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옵션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옵션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디젤 엔진을 선택하려면 147만 원을 추가해야 돼요. 저도 연비 부분을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디젤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이렇게 형광 라인으로 된 것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 팰리세이드라면 4륜구동 무조건 넣어야죠. 그리고 7인승을 선택해야 2열 시트가 분할돼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8인승보다는 7인승을 추천을 드려요. 7인승에 2열 통풍 시트, 그리고 와이드 썬루프, 그 큰 차에 또 썬루프 달아야죠. 그래야 개방감도 2열과 3열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썬루프도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 선택하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반자율 주행 선택하고, 스타일을 선택해야만 풀 LED 헤드램프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고, 선택하다 보니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79만 원이에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프레스티지부터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익스클루시브는 여기 5번까지만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5번까지 추가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이 3,475만 원이고요. 옵션 제가 넣은 가격만 883만 원입니다. 옵션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4,358만 원이에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좀 멋있게 안전하고 편의상 많게 타려면 4천만 원 한 초중반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천만 원 초중반이면은 아까 보셨던 프레스티지도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누구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프레스티지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옵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스티지를 한번 견적 내볼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스티지도 한번 견적을 내봤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프레스티지는 4,03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600만원 정도가 더 센데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뭐 반자율 주행도 그렇고 후측방, 후방 안전사양,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기본 사양이고요. 여기 쭉 보시면 검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모두 다 기본 편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이 뭐 나파 가죽 시트도 이 프레스티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견적을 내볼게요. 이 빨간색, 제가 이번에 빨간색으로 형광 라인 그은 게 프레스티지에 대한 견적입니다. 일단 디젤 선택하고 동일하게 H트랙 4륜구동 그리고 7인승 선택하고 썬루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 7, 8, 9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5번까지는 팰리세이드, 프레스티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을 보게 되면 나파 가죽 시트 여기 있죠. 이거 선택해야 되고 74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7번 패밀리를 보게 되면 운전석 파워 시트, 3열 파워 폴딩 시트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선택해야겠죠. 69만 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빼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좀 멋스러운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테크에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야 돼.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좀 세요. 177만 원입니다.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스티지를 견적을 내게 되면 차량 가격은 4,030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옵션 가격이 거의 815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무려 4,845만 원이 됐어요. 아까보다 지금 차액을 제가 적어놨는데 487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살려고 생각하면은 익스클루시브를 살 것인가, 500만 원을 더 주고 프레스티지를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팰리세이드를 5천만 원 주고 사야 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오래 탈 거면, 이왕 오래 탈 거면 500 더 주고 프레스티지를 좀 더 좋게 편안하게 타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금액 차이는 있어요. 일단 옵션 가격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차 가격이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을 만족스럽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는 50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진지하게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이거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500 더 주고 프레스티지를 그냥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5천만 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팰리세이드를 사는 분들은 이런 걸 다 감안하셨을 거예요. 물론 뭐 저렴한 가격에 낮은 트림을 만족스럽게 타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고 남자는 풀옵션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가득가득 옵션을 넣어서 만족스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고로 대팔 때도 옵션이 많아야 아무래도 방어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고로 나중에 팔 때도 방어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만든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많고 정말로 관심이 많은, 저도 사고 싶은 바로 그런 차량인데요. 그래서 오늘 팰리세이드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고요.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